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산역 근처 아침 시장. 75세 박술래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에 배추와 물을 가득 싣고 나섰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레 손질한 채소였지만 오전 내내 한 단도 팔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거리엔 사람들의 발걸음만 분주했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까지 돌았지만 수레는 그대로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술래는 골목 끝에 리어카를 멈추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손에 남은 건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와 비닐봉지에 담긴 도시락 1개.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를 돌리려다 한쪽 바퀴가 도로의 홈에 걸렸고 실려있던 채소가 힘없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배추와 무가 젖은 바닥 위로 흩어졌지만 누구 하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휴대폰만 바라보며 바쁘게 움직였고 몇몇은 우산을 펴들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술래는 무심히 흘러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거리 모퉁이 전봇대 아래 흰 개 한 마리가 웅크린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 여기저기에 상처 자국이 보였고 털은 엉켜 있었으며 눈빛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진드기가 붙어 있었고 귀 끝에는 짧은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개는 조용히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생명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술래의 가슴 속엔 낯선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개를 지나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먹는다. 현실이 머릿속을 때렸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수레를 그대로 둔 채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맴도는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서대문 쪽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까지의 길은 멀었고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의사 김민주는 개를 진찰하며 침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이 약하고 탈진 상태에 외상까지 겹쳐 매우 위급합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상당하다는 설명에 술래는 조용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금 있던 건 오늘 장사를 위해 준비한 거스름돈, 그리고 몇 주간 모아온 적금 일부였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건 이게 전부이고 나머지는 매일 장사해서 갚겠습니다. 잠시의 침묵 뒤 김민주는 카드 단말기를 조용히 껐습니다. 그리고 개를 안고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이 있나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술래는 개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술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처음 찾아온 따뜻함 같은 존재여. 그렇게 하늘이는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술래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의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잔잔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그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민준 수의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에는 다소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미동이 적었고 상태는 위태로웠지만
최소한 밤은 넘겼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 없이 의사 옆에 앉아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의 털은 약간 말라 있었고 호흡은 어제보다 조금 더 일정해 보였습니다. 김민주는 상태를 설명하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사와 수액, 약물 치료를 포함한 몇 가지 처치가 며칠간 이어져야 합니다.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한 단도 팔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나가자마자 다시 리어카를 끌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술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고 마트 앞에서 자리를 잡고 채소를 펼쳤지만 비에 젖은 채소는 더 이상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손님들은 흘끗 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날 벌이는 진료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술래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이것뿐입니다. 내일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술래는 병원과 시장을 오가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새벽마다 채소를 손질했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오후엔 병원에 들러 하늘이의 상태를 살폈고 저녁엔 병원 바닥에 담요를 펴고 밤을 지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이 생활은 몸에 무리를 주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민주는 하늘이의 상태가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흡이 규칙적이고 체온도 돌아왔으며 먹이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술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날 그는 작은 사발에 사료를 담아 하늘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늘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술래를 바라봤고 사료를 향해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술래의 옆에 김민준이 커피 2잔을 들고 앉았습니다. 치료비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만큼만 부담하세요. 술래는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며칠 후 하늘이는 일어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힘이 부족했지만 조금씩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병원 안에선 간호사들도 매일같이 응원했고 술래는 낮에는 장사를 하고 저녁엔 병원에서 머물렀습니다. 리어카 옆에 놓인 빈 상자 안에 치료비 모금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었고 일부 손님들은 1,000원, 2,000원씩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술래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하늘이는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털은 점점 하얗게 빛났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예전 그 전봇대 아래 웅크린 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술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는 꼬리를 살짝 움직이며 그녀를 향해 반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래는 처음으로 장사를 마친 뒤 병원 가는 길에 붕어빵을 사들고 갔습니다. 작고 따뜻한 봉투를 김민준에게 건넸습니다. 하늘이와 술래의 인연은 그렇게 매일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삶에 무게만 있던 시간들 속에 따뜻한 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하늘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병원 안을 스스로 걸어 다닐 정도로 회복되었고 간호사가 부르면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고 치료비는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김민주는 종종 진료비 일부를 깎아주며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이제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하늘이를 가족처럼 돌보았습니다. 술래는 하늘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자
조심스럽게 다시 리어카에 채소를 싣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하늘이도 함께였습니다. 개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엔 몇몇 상인이 못마땅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손님이 도망간다며 혀를 찾고 또 누군가는 리어카 근처에 개를 묶어두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술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하늘이는 리어카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하늘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하얀 털과 맑은 눈빛에 관심을 보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어떤 어른은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개는 어디서 데려왔어요? 참 영리하게 생겼네요. 술래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점점 사람들과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채소에서 개에게로 다시 채소로 이어졌습니다. 채소가 예전보다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하루 종일 나가도 절반도 팔기 힘들었지만 하늘이가 함께한 뒤로는 점심이 되기도 전에 절반 이상이 팔렸습니다. 손님 중에는 일부러 개를 보기 위해 왔다가 채소를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래는 처음으로 리어카를 비운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시장 근처 반찬 가게에서 작은 고기 한 점을 사서 하늘이에게 건넸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먹어보는 듯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술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마음 한편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선 하늘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주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걸었고 젊은 부부는 아이 손을 잡고 와서 하늘이와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강아지가 똑똑하다는 말이 자주 들렸고 누군가는 직접 간식을 가져와 주기도 했습니다. 술래는 그런 반응이 낯설고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리어카 앞에 앉아있던 하늘이가 술래의 말에 맞춰 앉거나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이들이 감탄하며 채소를 사갔습니다. 술래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손님들과 대화를 나눴고 채소를 추천하는 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병원에 치료비를 더 낼 수 있었고 남는 돈으로는 하늘이에게 좋은 사료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점점 더 사람을 잘 따랐습니다. 낯선 손님이 다가와도 경계하지 않았고 리어카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술래 옆을 지켰습니다. 술래는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돌 때마다 하늘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혼잣말 같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시장 입구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우왕좌왕하며 자리를 접었지만 술래는 리어카를 벽 쪽으로 밀어넣고 비닐을 씌웠습니다. 하늘이는 비를 피하며 그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의 시선을 끌었고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함께하는 리어카게라는 글과 함께 퍼진 사진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술래의 리어카 앞에는 작은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채소를 사고 하늘이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날은 채소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그런 하루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오랜만에 술래에게 따뜻함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술래는 시장 골목을 지나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그녀는 서둘러 리어카를 밀며 길을 건넜습니다.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고 리어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채소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침내 술래는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입해 오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다가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 웅성이었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리어카 옆에 있던 하늘이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짖는 소리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바퀴가 미끄러지며 멈춘 위치는 술래 앞 몇 발자국 거리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벗고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고 몇몇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래는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이는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저개가 할머니를 구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구했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고 다친 사람은 없다는 확인이 떨어졌습니다. 영상은 이미 온라인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SNS에는 용산 리어카게 할머니 구한 진돗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다음날 술래의 리어카 앞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영상 잘 봤어요. 실제로 보니 더 감동이에요. 누군가는 손을 내밀었고 누군가는 채소를 사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이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고 기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몇몇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술래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는 무거웠고 마음은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집안에서 조명을 켜고 앉은 그녀 옆에 하늘이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술래는 작은 숨을 내쉬며 하늘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엔 관련 영상이 메인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올린 할머니를 구한 게 하늘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댓글 수천 개를 기록했습니다. 눈물 났다. 동물의 순수함이 사람보다 낫다. 저런 개가 가족이라는 게 부럽다.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술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채소를 사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늘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술래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밀고 들어섰고 하늘이는 익숙하게 그 옆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고 아이들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료, 간식, 심지어 새 목줄까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리어카는 비지 않았습니다. 채소는 다 팔렸고 술래는 처음으로 시장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술래의 리어카 앞에 은빛 외제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차량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고 손에는 무늬가 들어간 고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를 보는 순간 멈칫하더니 다가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주춤했지만 천천히 손을 뻗어 하늘이의 목을 살폈습니다. 목덜미 근처 털을 들추자 작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요. 라온이라는 이름이었고
유전자 칩도 심어져 있어요. 순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여성이 꺼낸 사진 속엔 잘 다듬어진 흰 개가 고급스러운 계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유진이라 소개한 여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 도망쳤어요. 가족 모두가 찾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자리에 서서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순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바짝 붙이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최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희 가족의 소중한 반려동물이었어요. 그러고는 차로 돌아가 목줄을 꺼내왔습니다. 천천히 하늘이의 목에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저항하듯 순례를 바라봤지만 여성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리어카 앞에 남겨진 채소 바구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최유진이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감사의 뜻이에요. 하지만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도 뻗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하늘이는 차창 너머로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순례는 속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리어카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웃으며 채소를 사가던 사람들도 하늘이와 사진을 찍던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아도 벌이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소는 남았고 목소리를 걸어오는 손님도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는 어디 갔어요? 순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서 갔단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이 퍼져갔습니다. 하늘이는 순례의 삶에 잠시 머물렀던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적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순례는 매일 하늘이가 앉던 자리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순례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쉬곤 했습니다. 김민준의 병원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없으니 갈 이유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다시 길어졌고 하루는 점점 느리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순례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순례는 앉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김민준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아이가 사람을 끌어당겼던 거예요. 할머니의 채소가 아니라 그 아이가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를 보기 위해 왔고 덤으로 채소를 사갔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가 봐요. 저는 혼자였는데 잠시나마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순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담담했습니다. 김민주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쯤 순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례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녘
비가 내리던 골목에서 박술래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낯익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축축이 젖은 채 가느다란 몸을 떨며 골목 어귀에 앉아 있는 흰 개 한 마리. 그 순간 술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술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말라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으며 뒷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힘없이 고개를 기대며 미약한 소리를 냈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 따뜻한 방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불을 켜고 사료를 꺼냈지만 하늘이는 몇 입만 먹고는 이내 잠들었습니다. 술래는 그대로 옆에 앉아 조용히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진료가 시작되자 그는 하늘이의 등을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 학대받은 흔적이에요. 술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의 옆구리와 다리에는 예전에는 없던 새 흉터가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진료를 마친 뒤 술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동물도 기억합니다. 고통받은 곳에서 도망치려는 본능이 있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를 기억했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술래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동안 당했을 고통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오면요? 또 데려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김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실 궁금해서 등록을 조회해 봤어요. 이 아이 이름은 라온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강남의 한 주택 주소가 나오더군요. 술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그 사람 개였군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순간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사람 개가 아닙니다. 동물 학대는 명백한 법적 문제고 이 아이 몸에 남은 상처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하늘이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술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할머니 곁에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김민준의 말에 술래는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눈을 맞춘 그 순간 술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반려동물이 아닌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술래는 병원에서 치료를 함께 도왔습니다. 약을 먹이는 법, 연고를 바르는 방법을 배우며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늘이는 그 과정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둘은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술래는 시장 근처 작은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합판 몇 장과 못, 망치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작은 계집을 만들었습니다. 손목은 아팠고 망치는 자주 빗나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위한 집, 그 생각만으로도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계집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다가와 술래 옆에 누웠습니다. 술래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같이 살자.
너만 곁에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아. 대답은 없었지만 술래는 충분히 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방 안엔 더 이상 침묵만 있지 않았습니다. 온기와 숨소리,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박술래, 둘만의 세계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동네 마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술래에게 젊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시장 상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늘이의 사연을 기사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술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기자가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태도로 말을 건네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적도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늘이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역 방송에 하늘이와 술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방송 제목은 용산역에서 만난 기적, 주인을 선택한 게 하늘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리어카 옆에 앉아 있는 하늘이,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는 손님들, 술래의 조용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구한 오토바이 사건의 영상 일부도 함께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시장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방송을 봤다며 채소를 사러 왔고 누군가는 하늘이를 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술래는 낯선 관심에 당황했지만 이내 사람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채소 다 주세요. 그리고 하늘이에게 간식도 하나 전해주세요. 어떤 손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술래의 리어카 앞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사원, 노인,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까지 모두가 하늘이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강아지가 그 하늘이에요? 방송 봤어요. 진짜 감동했어요. 술래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리어카는 비어 있었고 지갑은 전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남는 돈이 생기자 술래는 밀린 임대료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반려동물 가게에서 고급 사료를 샀습니다. 작은 장난감도 하나 골랐습니다. 하늘이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움직였고 가끔은 술래가 채소를 담은 바구니를 입으로 물어 손님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감탄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술래는 시장에서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염주빛 실로 짠 목걸이였습니다. 하늘이가 떠올라 망설임 없이 구입했습니다. 돌아와 목에 둘러주자 하늘이는 마치 자신을 꾸며주는 것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후 하늘이는 더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고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술래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채소를 정리할 때도 장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항상 곁에 하늘이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어. 그 말은 기도처럼 반복되었고 하루의 마무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서던 술래는 익숙한 차량을 보았습니다. 은빛 외제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유진은 이전보다 훨씬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술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지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라온이 아니, 하늘이가 여기 있는 게 더 행복해 보여요. 저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봉투를 꺼내 순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늘이의 공식 등록증과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례는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감정이 그 행동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순례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않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례는 조용히 하늘이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존재는 염청교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겨울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순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 같이 있을 거니까. 하늘이는 낮은 숨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서울 하늘엔 회색 구름이 잦아졌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례는 오래된 패딩을 꺼내 입었고 하늘이에겐 염주 목걸이 위에 따뜻한 조끼를 하나 더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이 얼어붙는 날씨에도 두 존재는 여느 때처럼 장사에 나섰습니다. 리어카 오른편은 항상 하늘이의 자리였고 그 옆은 빈틈없이 순례가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회사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오셨네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이 아이는 내 인생에 온 유일한 축복이에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리어카를 둘러보았고 채소를 사며 하늘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가족이 하늘이와 사진을 찍고 싶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하늘이는 가만히 그 손을 맞았습니다. 순례는 아이의 부모에게 처음 만났던 염청교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지갑을 열어 채소를 가득 샀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준이 두꺼운 코트를 입고 순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방수가 되는 강아지 전용 외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겨울 선물입니다. 순례는 놀란 눈으로 외투를 받아들었고 하늘이에게 입혀보았습니다. 크기는 딱 맞았습니다. 하늘이는 새 옷을 입고 리어카 주변을 천천히 돌며 자랑하듯 걸었습니다. 김민주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순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늘이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순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요. 이후 순례와 하늘이는 보호소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천천히 풀어냈고 하늘이는 언제나처럼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했고 새 가족을 찾는 동물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첫눈이 내린 아침 순례는 다시 염청교를 찾았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조용히 서 있던 순례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늘이는 조용히 순례의 손을 핥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따뜻한 숨결이 전해졌고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리어카를 밀었고 하늘이는 그 옆을 지켰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채소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존재하지만 순례는 단 하나의 기적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그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술래는 끝내 잊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